저희가 막연하게 사실 외대부고라고 하면 그냥 좋은 학교, 입결이 좋은 학교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외대부고가 어떤 성격을 가진 학교인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내신 경향과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NS 박재 강사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외대부고 저희 여름방학 특강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외대부고 좀 성향이나 아니면 학교 내신에 관련돼서 어머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우선 목차는 외대부고 소개와 그리고 영어 내신, 수업 소개 및 목표, 수업 교재, 그리고 과제와 관리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풀네임이고요. 일단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와 이과 그리고 수시와 정시가 모두 강한 자사고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6명의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학교이고요. 또한 의학 계열 진학이 또 많은 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자체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요. 체계화된 커리큘럼과 또 심화 과목 배움의 기회가 다양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확정이 되면서 입시가 바뀌는 시점에서 상당히 주목하기 좋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13년 동안 입시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그 안에서도 가장 발빠른 대응력을 보여준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수준 높은 동아리 활동이 있고, 또한 발표나 프로젝트를 활성화시켜서 학교에서 영어 교내 활동과 또 동아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글쓰기나 말하기 대회 등 학생들이 이렇게 스펙처럼 많이 쌓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개설을 해놓고요. 일단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고교 절대평가가 확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럴 경우 그러면 특목고가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어머님들의 궁금증이 좀 있으신데요. 고교 절대평가가 이루어지면 사실 대학교 측에서는 똑같은 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이 학생들의 좋은 학교에서의 같은 등급을 선택을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절대평가가 확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다양한 커리큘럼을 많이 접해본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학교, 좋은 학교의 높은 등급 학생을 선호할 것이므로 이 외대부고가 좀 불리한 그런 경향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인데요. 일단 이 학교는 외고가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이기 때문에 영어뿐만이 아니라 타 과목, 여러 과목을 잘하는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모토가 자율성, 인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학교이고요. 굉장히 대학교 시스템처럼 고등학교 친구들이지만 좀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게끔 해서 또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좀 그런 식으로 유발을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시 정보를 보시면 일단 서울대만 제가 갖고 왔는데요. 용인외대부고가 이제 서울과학고 그리고 용인외대부고 순으로 전사고 수시 24명, 정시 36명에서 총 60명 정도가 서울대에만 진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경기과학고, 하나고, 그리고 대원외고, 희문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일단 용인외대부고와 대원외고, 그리고 하나고, 희문고 이런 학교들 중점적으로 좀 프로그램이 잘 개설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인 외대부고 이건 이번 연 최신 이제 영어 내신 기출을 갖고 온 건데요. 분석표를 갖고 온 건데요. 보시다시피 독해와 어휘의 양이 극강하게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듣기와 어법 영작 문제가 따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정할 수는 없는 게 작년 2022년 같은 경우는 또 어법 문제가 4문제, 또 1문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에 출제가 되고는 했기 때문에 2023년 가장 최신 기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지만 어법 문제가 또 가미돼서 시험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휘를 먼저 보시면요. 어휘가 총 비율의 39%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독해의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독해에 굉장히 강한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휘에 대한 뭐 어휘를 단독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 독해 안에서 이 어휘의 의미를 녹여냈을 때 문맥상의 의미가 맞는지 등등의 다양한 융합형의 문제들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와 독해를 굉장히 강점으로 많이 두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객관식으로 다 출제가 되지만 객관식의 선택지에 있어서 뭐 간단하게 그냥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사실이 다 정답이냐 뭐 그거에 대한 개수를 고른다던가 학생들이 정말로 정확한 독해력을 요구하여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일반고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이제 교과서와 수능 모의고사 지문을 그대로 이렇게 변형 문제식으로 출제를 하지 않고 외부 지문에서 100%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부분이 조금 특이점인데요. 일반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그리고 모의고사 혹은 또 추가로 사용하는 부교재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이 용인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뭐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시 소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연설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시험 문제에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 외대부고 영어 시험 범위를 보시면 사전 Essential English Words 5 이 부분 단어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뭐 빨간머리 애니나 이런 책들이 이렇게 시험 범위에 속해져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휘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휘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어휘를 암기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이 어휘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냥 뭐 수능 어휘 혹은 토플 어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상의 고급 어휘가 탭스 어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어휘와 토플 어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쌓아야 하는 어휘인 거고 그 이상의 탭스 고난도 어휘까지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단어들을 보면 탭스 빈출 그 어휘에서 한 70% 정도가 지금 외대부고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어휘까지 학생들이 좀 암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외고의 영어 내신이 상당히 어렵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좀 어려운 학교가 이제 한영외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한영외고에서 출제하는 단어의 어휘보다 또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그냥 일반 뭐 외고 수준이다 그 이상의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고급 어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고급 어휘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사실 고1 때에서 고2 때로 올라갈 때 그 고2의 이제 영어 내신이 또 상당히 그 어휘에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고1 예시를 일단 갖고 온 거기는 한데요. 요 정도 수준보다도 더 그 이상의 수준을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어휘 부분에서 시험 유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맥락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적합하냐 그런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문장 완성, 이 문장 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단어가 무엇이냐 3문제, 그리고 유의어 5문제, 영영풀이 문제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단독으로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독해 안에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돼서 뭐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어휘가 무엇이냐 혹은 형태가 비슷해 보이는 어휘 출제를 함으로써 학생들을 좀 헷갈리게 하게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지도를 해보면 가장 이제 어휘에서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의미는 명백히 다른데 보여졌을 때 좀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A라는 단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뭐 그 A에 대한 단어를 내가 그냥 발음식으로 만약에 암기를 대강 했었던 친구들은 뭐 무슨 뜻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당당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단어는 뭐 A의 뜻이 아니라 다른 단어의 의미인데 좀 보여지는 형태가 비슷하면 또 학생들이 굉장히
그렇게 딱 나는 이 단어다라고 믿고 방향을 아예 독해 지문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상당히 사실 위험하게 글을 읽게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 보면 지금 제가 일부분만 사실 발췌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짧아 보이지만 상당히 긴 지문을 제가 부분적으로만 발췌를 해온 건데요. 이 부분 안에서 이제 틀린 단어의 쓰임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edible인데요. 앞에서 보시면 사실 awesome sounds라고 해서 사운드, 이제 소리와 또 어울리는 단어로 이제 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edible이 아니라 원문 같은 경우 이제 audible 해서 잘 들리는 이라는 의미로, 우리 audible 이 원래는 원문에 있었습니다. 근데 edible 하면 이제 먹을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의미가 그냥 언뜻 봤을 때는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들로 변경을 해서 오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생 때 학생들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타 과목 때문에 정신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휘가 엄청 어려워지는 그런 수준 안에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어휘를 추가적으로 막 암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좀 고급 어휘를 계속해서 쌓아놔야 학생들이 올라가서 당황하지 않고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해를 보여드리면 문학과 비문학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학 같은 경우는 뭐 시나 소설이나 고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연설문 또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학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과생들이 좀 많이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과생들은 좀 문학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생들도 어느 정도의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성이 좀 필요로 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글의 의도 파악이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꼼꼼함.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의견을 투영시켜서 글을 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지금부터 사실 좀 글을 읽을 때 좀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요. 문장별로 의미 파악을 하는 것들이 이제 수능에서 보면 이제 함의추론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유형으로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밑줄을 그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를 함의를 하고 있냐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내용 일치가 총 몇 개냐 해서 모두 이제 고르는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이 사실 이런 내용을 되게 싫어하는 게 뭐 단순히 뭐 추론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어렵다라고 아예 유형 자체를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꼼꼼하게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한다고 하면 내용 일치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거 보면 좀 다소 좀 대충 풀거나 좀 이렇게 그냥 쓱 넘기면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사실 학생들이 글을 얼마나 꼼꼼히 읽을 수 있는지 바로 이게 좀 관건인데 학생들이 글을 꼼꼼히 읽는 거를 좀 싫어해요. 좀 싫어하고 그냥 대충 글을 읽는 게 계속 어릴 때부터 좀 감으로만 이 독해를 접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꼼꼼함이 좀 없어지고 그냥 글의 내용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끌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일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쓱쓱 하고 답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글을 얼마나 꼼꼼히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좀 이 외대부고 내신의 변별력을 가르는 독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듯이 지문을 꼼꼼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로 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SAT와 그 다음에 GRE 장문 독해가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이런 그 시험을 볼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출제를 하실 때 국제반이 있기 때문에 국제반 선생님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장문 독해를 좀 끌고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으시고요. 수능에서도 고난도 킬러 학습이 필요로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킬러 문항 부분에 이제 수능 함의추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좀 습관화시켜서 문제를 풀어서 요런 학교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유형 같은 경우는 수능 유형이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학교 고유 유형으로 해서 잘못 나왔네요. 유형으로 해서 수업 내용 숙지 전체 포함 15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이 외대부고를 가는 친구들이 이제 1등급을 다 수능을 1등급을 다 맞는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외대부고에 들어가더라도 수능 1등급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면은 이제 의대 준비생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영어보다는 비중이 이제 이과 계열 쪽으로 좀 많이 공부를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조금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때까지는 뭐 아이들이 그래도 영어를 좀 손을 놓지 않고 이렇게 조금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가서 좀 만만하게 보고 손을 딱 놨다가는 큰일 나는 그래서 이제 수능 1등급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언어기 때문에 좀 그 감을 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능 1등급이 안 나와서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능 1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준비는 물론 글을 정확하게 얼마나 읽을 수 있냐, 정확하게 있는 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와 독해를 깊이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독해 지문을 잠깐 보시면 이것도 제가 일부분만 또 발췌한 겁니다. 글의 길이가 상당히 좀 길이가 많이 이제 있는 편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그 맥락에서 이 밑줄 쳐져 있는 across the board가 의미하는 바가 가장 가까운 의미를 골라라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지문 안에서 나와 있는 이 across the board의 의미를 이제 1번부터 5번 중에서 가장 근접한 의미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수능에서 함의추론 문제와 또 연결을 지을 수 있고요. 15번 같은 경우는 이 패시지에 따라서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맞는 거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bilingualism에 대해서 맞는 사실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이 지문 안에서 꼼꼼하게 내용의 글을 파악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한 답을 선택을 하는 건데 사실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는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법 문제를 보여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정확한 독해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연도에서는 이제 어법 문제가 있는 그대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융합형의 유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법을 어느 정도 독해 안에서의 어휘와 결합해서 출제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융합형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므로 문법적인 기본 베이스도 잘 쌓아놓아야 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법을 배우는 거 모두 이제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이제 독해를 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문법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기본적인 문법 베이스를 꼼꼼하게 쌓아 놓아야 하는데 일단은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이 외대부고에 진학을 할 때 문법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성문 기본에서 또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성문 종합까지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문 종합 같은 경우는 사실 글이 성문 기본이나 성문 종합이나 사용하고 있는 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 종합의 장문 독해가 이제 주로 이제 고전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사실 접할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분 성문 종합책을 갖고 와서 사실 중1 친구들이 성문 종합책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하는 친구들 어쨌든 대비하여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문 종합의 일부분의 내용들을 끌고 와서 같이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올 경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이제 어휘 문제에서도 그 어휘가 이제 뒤에 뭐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 단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수거 표현이나 혹은 자타동사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문법적인 어법적인 그런 개념 사항과 같이 끌고 들어와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reach 같은 경우 이제 뒤에다가 전치사 to를 붙여가지고 이제 목적어를 취한 이렇게 자동사처럼 출제를 했었는데 사실 학생들이 이제 reach라고 하면은 전치사 to랑 같이 붙었을 때 의미적으로 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치사 to를 붙이는 걸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 이 reach라는 건 타동사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끌고 와야 되는 동사죠.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면 안 됐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3번 같은 경우 이제 단어가 아닌 문장별로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이 밑줄 자체에 어떤 그냥 한 단어에만 밑줄이 그어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자체에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여기서 요구하는 바가 뭐인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사항들에 대한 개념을 그 문장 안에서 녹여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사실 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어법 사항에 대한 개념을 꺼내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지으면 이제 고급 탭스 어휘들로 이루어진 어휘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양한 장르의 고급 텍스트들 그리고 글의 유형 관련된 배경 지식 등이 활용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융합형 문제들이 고난도 문항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법이 나올 경우는 원리상의 심층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묻는 어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외대부고 고득점을 위한 내신 전략인데 뭐 사실 이제 저희가 독해라는 거에 대한 접근을 할 때 뭐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뭐 단락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당장에 우리 중1 친구들이 필요한 이 외대부고를 진학을 하고 혹은 이 외대부고가 꼭 아니더라도 이 좋은 학교 고등학교에 어디든 들어가서 이 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까다로운 내신을 대비를 하든 아니면 수능 1등급을 대비를 하든 이런 대비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학생들 극상위권의 학생들의 필수 요건은 바로 수능 이제 1등급을 맞춰서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건데요. 중3 이내까지는 좀 수능 1등급을 완성을 시켜놔야 그 이후에는 이제 타 과목하고 병행을 하면서 같이 수능 1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문학적 소양과 그리고 문법 적용을 통한 구문 이해 그리고 고난도 수준의 탭스 어휘를 계속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꾸준히 사실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중3 때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여기 근처 이제 카페에서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고1 때까지만 해도 계속 이제 중3에서 고1 때까지 그때 제가 이제 같이 담당을 하면서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잘 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딱 그때 기준으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영어를 안 하고 이제 다른 수학, 과학 이런 거 이제 전념을 하게 되면서 학생이 이제 그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얘 2등급 뜬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1등급 나올 정도로 상당히 잘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를 안 하고 이제 계속 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은 단어도 아무래도 까먹게 되고 이 글을 읽는 그런 습관이 또 계속 이제 잊혀지게 되거든요. 무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2등급 정도 나온다. 그래서 왜 영어를 스톱했냐 이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좀 외국에서 살았고 그 친구도 이제 외국에서 살았는데 이제 외국에서 살았고 그리고 또 영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1등급이 좀 나오고
또 이제 좀 내신에서도 어느 정도 높은 점수가 나오고 하다 보니 이제 좀 영어를 잠시 스톱하고 못하는 과목들에 이제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다시 영어로 돌아왔을 때 또 그 점수가 다시 돌아오냐? 사실 또 그건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생들과 어머님들에 대한 좀 생각이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를 그냥 뭐 중학교 때 사실 완성을 한다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중학교 때 최대한 끌어올려 놓고 그 다음 고등학교 때 가서는 꾸준히 하는 게 사실 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대부고 진학을 위한 이제 최상위 필수 강사로 해서 이제 저희가 외대부고 특강을 개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독해 같은 경우는 고3 수준 킬러 문항들 섞여져 있는 독해 지문과 그리고 성문 종합을 통해서 인문학 구문을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탭스 문법을 통해서 사실 문법을 하는 것은 이제 독해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해석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지도를 할 예정이라 전체적으로 조금 독해 초점과 그리고 또 중1 학생들이 사실 지금 문법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한 문법 지도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월금반과 화목반이 개설이 되었고요. 월금반은 1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화목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수업 목표는 탭스 수준 문법 완성 그리고 킬러 문항을 통해서 함축적 상징적 의미 파악 훈련 수준 높은 문장들을 꼼꼼히 해석해보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수업 교재 어휘를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가 서울대 최신 기출 뉴탭스 복화로 이용해서 이제 복화책 뉴탭스 복화책을 이용해서 하게 될 건데 아무래도 이제 고급 어휘가 이제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겨울학기 때쯤에 이제 단어책을 상위권,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요 또 탭스 복화 어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규반에서도 계속 이어서 이제 어휘 교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교재 문법은 이제 실전 탭스 900, How to 탭스 실전 900 문법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요거 제가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일단은 지금 외대부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어떤 단어에 있어서 빈칸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단어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문법하고도 조금 녹여내서 출제가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의 이제 퀘션들이 또 나와 있기도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A부터 D까지 밑줄이 따로 없는 이 전체적으로 글의 내용을 읽고 학생들이 틀린 어법들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탭스 문법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학생 친구들이 문법 문제를 풀 때 그냥 챕터별로 이렇게 뭐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뭐 동명사면 동명사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눠져서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풀면 다 정답 처리가 되잖아요. 뭐 투부정사 파트면 투부정사만 답을 선택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다 맞기 때문에 어머님들하고 이제 아이들이 생각에 나는 문법이 약하지 않다. 문제를 풀면 다 맞는데 왜 난 시험만 보면은 뭐 추상위 모의고사나 정기평가 시험만 보면 왜 점수가 좋지 않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법 문제는 저희가 아무래도 단계별로 처음부터 배울 때는 단계별로 배우다 보니까 챕터별로 배우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출제가 될 때는 어떤 어법에 대해서 나 물어볼게 하고 알려주고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어법 혼합형에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문제를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교재가 사실 또 중학교 때 목표로 하는 그 문법 교재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정도의 수준의 문법 책을 봐줘야 그때서야 조금 개방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하면 이 탭스 문법 문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을 학생들이 또 마지막에는 아예 테스트식으로도 또 한번 보게 될 거고요. 수업 교재 이제 독해입니다. 그래서 15분 모의고사 킬러 유형으로 이제 이루어진 건데요. 그래서 요거 수능 대비와 그리고 성문 종합 영어를 통해서 좀 외대부고의 유형 스타일에 맞춰서 또 저희가 리뷰 테스트나 애프터 테스트 맞춰서 또 시험지가 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문 종합이라고 하면 좀 어머님들께서 잘 이제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지문을 따서 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단어와 다른 단어로 이제 바꿔 쓸 수 없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어휘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2번 같은 경우는 the process is reversible 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어떤 밑줄에 그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근접한 내용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성문 종합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런 어떤 내용 고전이나 뭐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통틀어서 그런 내용들을 사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지가 않은데 이 성문 종합에서 굉장히 좋은 글과 그 글에 맞춰서 또 비슷하게 외대부고에서 출제하는 유형과 비슷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장점인 책인 것 같고요. 3번을 한번 보시면 which of the following does not correspond to the passage라고 해가지고 요 지문에 있어서 틀린 사실을 이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뭐 맞는 사실, 틀린 사실, 맞는 사실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꼼꼼하게 글을 읽고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선지에서도 또 다 영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본문의 주제문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럼 이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할 수 있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수능 유형에도 또 내용 요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되고 글의 내용을 얼마나 학생들이 방향성을 잘 잡고 글을 읽었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성문 종합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목차입니다. 독해와 문법 정리해 왔고요.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여름방학이 길지 않다 보니까 총 7회차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독해 같은 경우는 매회 이제 모의고사 한 세트씩 문제를 킬러 문항 유형으로 이제 풀게 될 거고요. 성문 종합 같은 경우는 이게 문법처럼 이렇게 부정사, 동명사 써져 있기는 한데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지문 안에서 요런 문법적인 개념들까지 같이 넣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또 독해 수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법 같은 경우는 동사, 준동사, 도치, 가정법, 관계사, 그리고 액슈어 테스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준동사는 이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심화된 그런 문제 안에서 적용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와 테스트를 말씀드리면요.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해석하기 어려웠던 문장들을 지정시켜서 이제 해석을 같이 해보게 되고요. 모르는 단어도 찾고 수업 시간에 정리해주는 단어를 암기함으로써 이게 테스트, 리뷰 테스트와 애프터 테스트에서도 다시 한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몰랐던 단어 찾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걸 테스트를 통해서 암기를 했는지 또 확인을 하고 가게 될 거고요. 지정 문장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 안에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구조 분석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그냥 독해를 감으로 푼다라는 건 그냥 쓱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문장에 대한 단위별로 끊어서 어디까지가 주어고 이 주어에 해당하는 본동사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정확한 어떤 구조를 파악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시키고요. 또 오답 노트까지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테스트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될 건데 리뷰 테스트와 애프터 테스트 매 시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애프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해에서 당일날 배웠던 지문 안에서 애프터 테스트 시험을 간단하게 수업 시간 내에 배웠던 변형 문제를 풀어보고 오히려 확인해보는 점검 테스트고요. 이 애프터 테스트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리뷰 테스트에 또 중복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또 볼 수 있도록 기억에 오래 남도록 그렇게 테스트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뷰 테스트 같은 경우 이제 외대부고 내신이나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돼서 사실 중1 친구들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프터 테스트를 이제 보여드리면 뭐 다양하게 사실 출제가 되는데 어떤 오늘 이 지문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뭐 글의 주제가 되는 문장을 찾아서 밑줄 긋고 해석을 해라. 혹은 뭐 A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단어를 고르세요. 연결사를 고르세요. 혹은 These two conflicting judgments of value 이게 지칭해주는 내용의 의미가 뭐냐 간단히 서술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했는지 혹은 이런 내용적으로 어떤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단어는 필수로 계속 출제를 하는데 저희가 항상 중요한 게 이제 품사에 맞춰서 좀 단어의 뜻을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형용사인데 동사형으로 썼다. 그러면 틀렸다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품사별로도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리뷰 테스트도 이제 애프터 테스트처럼 다양하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과 1차 하지 않는 거 혹은 1차 하는 거 직독직해 하는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관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모든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담당 선생님께서 이제 학습 문자 개별 발송해 드릴 거고요. 애프터 테스트나 리뷰 테스트 그리고 과제 결과, 진도 및 과제 안내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단어 테스트도 이제 통과를 만약에 못하게 될 경우 그리고 리뷰 테스트도 통과를 못하게 될 경우 남아서 같이 후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그게 만약 시간적으로 안 된다 하면 저희가 주말에 클리닉도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 다양한 클리닉을 또 활용을 해서 또 학생들이 계속 캐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밴드를 통해서 저희가 과제나 공지글 업로드 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뭐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녹화본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결석하게 될 경우 녹화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 안내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희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아예 상위권 친구들, 의대반, 뭐 외고전사반 이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정규반을 듣고 있는 상위권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선발고사를 보고 입학을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소스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듣게 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동기부여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 시험 한번 쳐서 들어보게 해주시고요. 시험은 이제 수능 독해와 탭스 문법으로 저희가 입학 시험을 보고 있고요. 시간은 월금 1시부터 4시까지, 화목은 10시부터 1시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